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3월 17일 월요일 현재 시간 오전 10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매를 좀 빨리 가져가 보려고 영상을 일찍 촬영을 합니다. 시장이 개장부터 좀 빠르게 힘을 주고 있어서 변동성 게임에 동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판단해서 오전에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에 영상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장 상황 설명 먼저 드리면서 이번 주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같이 볼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1.65% 674포인트가 상승을 한 41,488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만의 상승이고요. 한 주 내내 눌려있다가 마지막 금요일 반등에 성공하면서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처음으로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웃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시장이 멈춘 이유가 아주 특별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백악관이 조용해서입니다. 네, 백악관이 조용해서고 사실 지난주 내내 금요일 제외하고 내내 시장을 좀 괴롭혔던 것이 아마 시장을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본장이 개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구도가 좀 잡힙니다. 이제 상승 쪽으로 반등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준비를 잘 하는데 장이 시작만 했다 하면 뒤집혀 버려요. 근데 시작만 하면 개장 전에 뭐 상무부에서 나오고 재무부에서 나오고 무역부에서 나오고 관세 정책을 떠들다 보니까 시장이 부담을 확 받으니까 장 초반의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하고 거의 다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 전환하는 형상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지난주의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금요일은 백악관이 오랜만에 조용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데 크게 저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낙폭이 컸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나타나는 반등은 순조로운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크게 어려움 없이 기술적인 반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반등세가 이제 어떠한 것을 불러일으킬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 쪽도 2.61%, 딱 보시면 추세가 다이버스 난 다음에 다시 역추세로 방향성 턴어라운드 하는 거 보여주실 테고요. S&P 500도 2.13%로 미 3대 지수가 모두 고르게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돌렸으니까 시장이 무조건 V자 반등이야. 이렇게 또 가버리면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뷰를 잡기에는 너무 많이 가는 뷰고 지금은 찔렀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색하고 있는 초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고 이 부분이 길어질 것인지 짧아질 것인지는 향후 흐름에 알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안인데 사실 예산안은 미국 의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미국 의회가 또 다시 좀 깨지는 느낌이 일부 있긴 해요. 깨지는 느낌이 일부 있긴 한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미국의 의회는 좀 예의 범절에 좀 준수하다 보니까 첫 예산안을 순조롭게 민주당이 흔히 말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순조롭게 통과시켜주면서 일단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었던 것도 상승의 원점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술주들도 회복했고 재료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제일 리스크가 크다고 하는 관세 관련돼서 흔히 말해서 떠들지 않았고 모든 삼박자가 잘 어루어지면서 증시가 순조롭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점의 모멘텀을 통해서 얼마나 잘 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이번 주에 재료가 조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영국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GTC에서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 3일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증시를 좌지우지할 내용들이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감을 좀 찾고 있는 기조인 것 같아요. 최근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에 흔히 말해서 반감 주고 있는 데이터들이 아주 높지 않다 보니까 괜찮은 데이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분위기가 좋은 만큼 얼마나 탄력 있게 현재 구간을 상승 쪽으로 돌려서 세울 수 있을지 이 점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중요해요. 왜 오늘 장이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무너졌던 장을 일단 지난주 후반에 장을 돌려놨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미증시의 특징이 다우지수를 보면 조금 감을 못 잡아요. 다우지수를 보면 연타석으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4일이 빠지고 하루를 반등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잡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를 기술주로 좀 바꾸면 흔히 말해서 퐁당퐁당이라고 하죠. 퐁당 퐁당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그래서 퐁당퐁당 하는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그 얘기는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탄력성을 못 가져가면 이제 골치가 아프죠. 자 보세요. 자 지난주에 마지막 국면에서 퐁당이었죠. 올랐죠. 그럼 지금 형태를 보면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그냥 오늘 이제 빠지는 날이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아침부터 되고 있어요. 아침부터 드립다 빠지고 있죠. 아침부터 드립다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침부터 조정을 주고 있는 것을 과연 이 리듬, 이 패턴을 바꿀 수 있을지, 바꾼다는 얘기는 빠지고 있는 패턴을 다시 재반등 쪽으로 가닥을 돌려 세울 수 있을지를 오늘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돌려 세울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매매에 접근해 볼 생각인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런지는 한번 대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분위기는 그렇고 상단에 이런 장의 특징을 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장은 상단에 매물이 많기는 많아요. 상단 쪽에 그러니까 이 빠져나려왔던 이 구간에 매물이 많기는 많은데 생각보다 매물층이 가벼워요. 다시 말할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쪽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보통 요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런 장의 느낌을 보면 반등을 할 때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이게 왜 빠르게 치고 올라오냐면 여기가 낙폭이 커서 이쪽이 통상적으로는 매물벽이 굉장히 두텁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생각이거든요. 아주 통상적인 생각인데 이 매물벽이 두껍긴 하지만 사실 이게 흔히 말해서 손도 못 대고 빠져버린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 구간들은 반등이 생각보다는 저항성이 많이 없어요. 저항이 많이 없다 보니까 돌파를 할 때 조금 쉬운 경향을 보입니다. 오히려 짜잘하게 빠질 때가 돌파를 하기가 어렵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 돌려세우기가 굉장히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조금은 쉽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어설프게 반등하고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버텼던 사람들이 이제는 실망 매물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도 못 대게 빠졌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항대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죠. 저항이라는 개념 없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점이 그냥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고 모멘텀적인 것도 중요하고 상황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되는지가 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전개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증시는 빠른 속도로 낙폭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못하고 매물하에 계속 저항에 걸려 있으면 하방 압력에 걸리면서 주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 점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부터는 재밌어질 국면에 들어왔고
요 구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번 FOMC에서 거의 90% 이상은 지금 금리를 동결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파월 연준 의장께서도 말씀하시기에 봤을 때 현재 기조가 갑자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금리를 갑자기 인하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렇다면 동결이라고 봤을 때 아마 경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에 대한 코멘트도 안 봐도 사실 드라마죠. 안 봐도 드라마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파월 연준 의장께서 하실 얘기는 너무나 뻔해요. 네, 너무나 뻔하다. 왜? 지난 파월 연준 의장께서 말씀하시길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FOMC 의사가 나와도 100% 얘기할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고 우리 연준은 통화정책에 대해서 서둘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할 게 거의 10중 8구죠. 네, 거의 10중 8구예요. 그래서 정책의 변화의 순영에 대해서 통화정책 방향은 중요한데 더 명확하게 이 얘기를 아마 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크게 이 밴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증시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장이 갑자기 밀리고 있었다가 파월 연준장이 발언을 해주면서 지난주도 시장이 급등을 했었죠. 왜 급등을 했었습니까? 왜? 아니 관세 정책 있긴 한데 미국의 경기가 너무 좋아서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이 저점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현상을 줬죠. 아마도 이번 의사록에서도 비슷한,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서도, 의사록이 아닙니다. 기준금리 결정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를 줄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현 국면에서 경기에 대해서 좀 안정감 있는 멘트를 주고 또 미국 정부에서 관세에 대해서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한 시장은 안도감을 되찾으면서 회복할 공산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지네요. 자, 좋습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변화될 수 있을런지 아니면 현재 약세 기조를 계속 이어갈런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점집어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오전부터 빠르게 치고 가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정한 송대표였습니다.